예, 오늘 두 번째 기초과정 시간입니다. 예.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명리학의 뭐 약간의 이제 어떤 것인지 뭐 빼기와 그다음에 그 명리학의 어떤 학문적 근원지, 뭐 학문 명리학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 프린트물 드리는 건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뭐 같은 맥락의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주된 내용은 저거였죠. 우주변화 원리죠. 명리학은 음양오행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음양오행론이 가장 기본이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 음양오행론이, 그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나는 거죠. 어디서 나왔나. 그죠?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 명리학이 인문 명리학이다라고 요즘 뭐 여하튼 뭐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그 의의에서 이제 인문학적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기초 과정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그냥 크게는 우주 변화 원리, 그죠? 또 리기에서 말씀드렸죠. 각각의 그 리기라는 것이 이치라는 것이 하늘에 있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고 기라는 것은 만물에, 자연에, 모든 만물에 또는 인간들한테 전부 자기 나름의 기가 있다라는 거죠. 동물은 동물대로, 개는 개대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사람은 인간은 인간대로 각자의 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자가 누구였다? 하늘이었다는 거죠. 그 하늘이라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치에 해당된다. 그 이치에 해당되는 것이 리라고 하죠. 이치 리자로 썼죠. 리. 그게 이제 뭐 얘기고 하면 결국은 하늘의 이치에 모든 만물들은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만물들이.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과연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무엇들인지, 어디에서 음양오행이 나왔는지 그것들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를 혼자 하시다 보면 명리학은 음양오행론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음양오행이 왜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지 줄줄을 몰라요. 그래 그걸 아시는 게 훨씬 더 명리학에 접근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리학에서 역에서는 하는 얘기가 역이라 하는 것은 역에서 하는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변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변화. 그래서 계속 뭐 이치가 있기 때문에 또 모든 만물에 자기 나름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변화에 가장 변화를 주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 어떻게 변화한다라고 합니까? 음양으로 변화한다 했죠. 처음에 음양으로 변화한다. 근데 이 음양의 변화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음양의 변화. 음은 양은 양. 이 음양의 변화. 음은 이 기호는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하죠. 그 다음에 양은 이래 플러스로 표시하잖아요. 근데 주역에서는 음은 이렇게 두 개 갈라진 걸 이야기하죠. 양은 하나로 이어진 걸 말합니다. 그죠? 자,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여기서 양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이야기하죠. 하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 것대로 하면 이치가 있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땅이죠, 땅. 하늘과 땅을 말한다. 하늘과 땅. 여기서는 기가 있다라는 거죠. 기. 그래서 리기론이라고 이야기했고,
천지를 우리는 명리학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천간과 청간과 지지라고 하죠. 지지. 그래서 간지라고도 이제 명리학에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음양으로 변한다. 이거 굉장히 이원론적이죠. 이원론적인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왔다가 갔다, 왔다가 간다 이거잖아요. 자다가 일어났다, 멈췄다가 시작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구분하자면 음과 양인 거죠. 음과 양으로 변한다. 그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 현재 우리 환경 속에서 변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낮과 밤이죠. 하루를 보면 가장 쉽게. 그러면 어디가 밤이겠습니까? 당연히 음이 가장 음인 상태. 그럼 밤인 상태 어떻습니까? 자정이라 자정. 그죠? 자정의 상태. 가장 양의 것인 거는 정오죠, 정오. 오. 자. 명령에서 그래, 자. 쥐를 뜻하는 자. 그죠? 자, 여기서 오. 말띠 오. 가장 음의 것이고, 가장 양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천지간의 변화더라. 천지간에 가장 음다운 것과 가장 양다운 것의 변화. 그죠?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이제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니까 음양으로 변화하더라라는 거예요. 음양으로. 그 의자 하나 없습니까? 요 의자 하나. 그거 좀. 이거 좀 불편하시겠죠? 저리 가시면 돼. 가운데 저 명당 자리네요. 예? 명당인데. 아니, 이렇게 이 음양이 조화가 안 돼가지고, 예? 의자를 빼시려고? 예. 편한 대로 하셔야죠. 예. 예. 참,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 조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그죠? 음양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부조화라기보다는. 예. 하여튼, 이렇게 변화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제 이야기하기로 낮과 밤으로 변하고, 그죠? 그 밤이란 것은 음에 속하고 가장, 낮이란 것은 이쪽으로 속하더라. 양에 속하더라. 그러니까 이쪽은 하늘을 대표하는 글자는 또 땅을 대표하는 글자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데 갖다가 명리적으로, 역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음양으로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또 다시 이제 우리 인간들에 비유해 보면은 이 음의 상태와 양의 상태는 남녀 간의 구분도 되죠. 남녀 간의 구분도. 여기서 음양이라는 것은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인 것이 아니라 그 음도 음양이 있고 이 양도 음양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항시 반대로적인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하나에서 항상 음양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설명도 할 수도 있고 또 계속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주 대자연의 변화하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역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음양이 나오기 이전에는 뭔가에서 음양이 하늘이 생기고 땅 우주 공간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우주를 표현 없잖아. 무한대로 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걸 우주라고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탄생되기 전에는 어떻게, 우주가 지금 138억 년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정확하게 모르겠고 아마 그쯤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빅뱅론도 있고, 그 빅뱅론이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그건 과학적인 것과 우리 역학적인 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자, 우주, 이것들은 이제 계속 변화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좀 원래는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 자전과 공전 얘기도 나와야 됩니다. 자전하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시간이 가잖아요. 또 공전하면서 계절 쪽으로 돌아가잖아. 그죠? 이것들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하는 것들이
지구가 거꾸로 돈다라든지, 그다음에 이 지구가 공전하는 가운데서 태양 주변을 거꾸로 돈다든지, 이렇지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메커니즘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봄 다음에는 어디로 옵니까? 가을로 바로 튀어갈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씨앗이란다. 그 겨울에서는 어떻습니까? 봄으로 가지 바로 확 여름 가지는 않죠. 대신에 지금 상황을 보면 겨울과 여기는 여름인 상태라면 양의 상태라 했고, 여기는 겨울의 상태라면 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죠? 이것들 둘이 서로 이 변함이에요. 변함.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음이 됐다가 양이 됐다가 양이 됐다가 또 음이 됐다가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처녀적 아이들의 아기집, 그 자궁 속의 상태와 똑같다. 우주 공간은 음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어떤 양의 기가, 음의 깨끗한 상태에서 양의 기가 동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음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음양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 음양을 말하는 거죠. 이거 태극이죠. 우리나라의 태극. 이 태극이 우주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주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이 태극 음양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왜 이렇게 해라겠습니까? 움직인다,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가장 양이 왕성할 때, 왕이 가장 왕성할 때 어떻습니까? 음이 존재해 있죠. 가장 적게. 양이 가장 작을 때, 시작되는 작을 때는 어떻습니까? 음이 아주 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죠. 변화한다. 자, 우리가 변화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명리학에서는 음양오행을 이야기하니까, 보게 그 음양오행론이 우리 우주 변화 원리 속에다가 음양오행을 갖다 넣은 기호로 갖다 붙인 거예요. 어떻게 붙였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바로 이제 태극에서 음양이 나온 거죠. 처녀적 아이 뱃속에서 양의 기운이 들어가고 동하여 어떻다? 아들도 만들어지고 딸도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양이 만들어진, 그 음양을 여기에서는, 명리학에서는 더하기 빼기로 양과 음의 기호를 갖다 붙였고, 그죠? 여기서 양자는 볕 양자를 씁니다. 발달하는 거죠. 햇빛이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음은 그늘 음자입니다. 반대적인. 양의 반대는 그늘이다네요. 그러면 그런 이제 밝음과 어둠, 그죠? 이렇게 돼요. 낮과 밤. 이제 그런 형태인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기서 양과 음은, 양이 여기 있죠. 양과 음은 우리가 이제 우리 오행 속에서 대표적인 선수를 기호를 갖다 붙입니다. 가장 음다운 것은 수라고 기호를 갖다 붙인 거예요. 수라고 하면 가장, 오행 중에 가장 음답구나라고 하죠. 그러면 수가 가장 음답다는 곳에 수를 갖다 붙였는데, 수는 물 숫자로 썼어요. 그죠? 그럼 물 숫자로 썼으니까 음다운 것은 물의 형태와 또는 물의 성정과 닮았겠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하나하나 붙여나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음이란 것과 우리가 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호의 수라는 것과 뭔가 같구나라는 거잖아요. 같음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가장 물이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가고, 그죠? 수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또 지혜죠. 지혜, 생각, 지혜. 이 부분에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거기서 드라이브 갖고 나사 끼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드라이브 갖고 나사를 의하면 끼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태를 수의 상태구나. 그럼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면 사주팔자론도 이야기하겠지만 혹시 그거 다 깔려 있습니까? 지난주에 그 앱 하나 깔아놨죠? 안 깔려 있습니까? 다 깔으셨죠, 지난 시간에?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쉴 때. 선생님 깔려 있죠? 안 깔렸습니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나를 그 생년월일을 만세력에 넣으면은 입력시키면 딱 그 나한테 내 기둥에 8글자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의 정신 상태를 관장하는 자리의 글자가 어떤 거냐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얘기를 해 나가는 건데, 풀어 나가는 건데, 어쨌든 수라는 것은 가장 음에다운 것이고라는 얘기예요. 또는 수는 우리가 자연에서 이야기하면 어떤 씨앗의 상태를 말한다라고도, 뭔가 형체가 드러나기 이전의 상태, 겨울에서 봄이 되기 이전의 상태, 겨울에 땅 밑에 꽁꽁한 완전 꽁꽁 얼어 있는데 그 안에서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를 수의 상태다. 그죠? 가장 조용하고 가장 차분하고 이제 그런 상태를 수의 상태를 한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화의 상태는, 화가 아니지 참, 가장 양의 것인 상태는 기호를 화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화는 불화자를 쓰죠. 불 또는 태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 또는 태양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음과 양의 대표적인 글자입니다. 그러면 화라 하면 양의 대표적인 글자인 거죠. 그 화라 하면 양의 대표적인 글자인데, 그러면 이쪽에 하늘의 기운감, 화라 하면 아주 밝은 공간, 음은 아주 어두운 공간. 그 다시 말하면 화는 굉장히 밝은 공간의 상태구나. 또 그러면서 밝은 공간의 상태니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화라는 기호의 성정은 굉장히 밝겠구나라는 거잖아요. 또 활동성이 있겠구나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친화력도 상당히 있겠구나. 이제 이런 거예요. 수라는 글자는 반대, 조용하겠구나. 또는 화는 좀 시끄럽겠구나. 이건 또 분답겠네. 좀 조용하겠네. 여기 생각적이겠네. 여기 행동적이겠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수기가 가득 있는 사람과 화기가 가득 있는 사람의 성정은 어떨까요? 다르겠죠. 당연히. 좀 바쁘고 조용하고 남성스럽고 여성스럽고 이거예요. 그죠? 남성스럽고 여성스럽고 하니 잘하면 여기는 덜 해당되죠. 오히려 남성이 더 여성스럽고, 그죠? 여성이 더 남성스럽고, 그 교차점은 있죠. 교차점이 있는데, 어쨌든 음과 양은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죠. 음양으로 변화한다. 자, 그럼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는 아까 겨울이라고 했고, 여기는 이제 가장 하니까 여름인 상태죠. 이원돈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여기 갔다가, 그죠? 여기서 다시 내려오고 가다 오다 이거잖아요. 이게 음양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주 변화 원리를, 대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 오행이라는 것이 있죠. 그 오행이 그 기운들이 각각 어디에다 갖다 붙여놨나라는 거죠. 자, 일단은 겨울 가장 엄한 것은 수, 가장 양한 것은 화, 두 개의 오행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우리 오행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목도 있고, 그죠? 화도 있고, 또 토도 있어, 토. 토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금이라는 것도 있고, 수라는, 이게 오행이에요. 음양이, 주역에서 한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음과 양이 교접함에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자연에서는 사상이 생기고, 그 사상이란 것이 겨울, 여름, 봄,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년을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변화하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기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 화, 그죠? 화의 가장 낮은 곳은 반대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수인 거죠. 목, 이건 금이죠. 여기는 가운데는 이제 토라고, 토는 양과 음이 동시에 있는 곳.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사상에서. 그래서 우리 명리에서 하는 얘기는, 명리에서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 이후에는 태극이 되니까 음양으로 변했죠. 음양으로 변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음양만 계속 변하는 거라. 주역에서도 양과 음에서, 주역에서 하는 얘기는 양과 음에서 또다시 계속 음양적으로만 변화하고, 음양으로 또다시 양양, 또다시 음에서 계속 음양으로 변하는 거라. 여기 양과 여기도 양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또 음양이 사상으로 갔다 사상이 팔계로 가고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음양 쪽으로 늘어난다. 이게 이제 주역에서 한 얘기고, 우리는 음양이 변하니까 오행과 사상으로, 우리는 오행, 역시 나는 오행과 사상으로. 그 오행과 사상이 또 어떻게 변합니까? 좀 더 이제 세분화돼 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오행과 사상을 제가 말씀드리면, 음양에서 오행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 가장 음은 수라고 했고, 가장 양은 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계절의 상태입니까? 당연히 봄이잖아요. 봄. 봄은 1년이 시작하는 입춘이 되면서부터 봄이라. 그죠? 음년이 정이 나서 절기로서. 그 이전에는 겨울이다. 그래, 겨울에서 다시 우주 대자연의 변화 원리는 겨울이 오면은 조금 있으면 봄이 오겠구나라는 거잖아요. 진리예요, 그거는. 하늘의 이치인 거죠. 갑자기 겨울에서 땅이 해동되니까 나무에 있던 열매가 갑자기 탁 열리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과정이. 그, 뭔 정체되어 있는 곳에서, 그 다음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 딱딱한 씨앗, 그 안에 사과가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딱딱한 그 속. 거기서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입춘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하에대로 환경이 생기고, 그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또다시 뭔가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봄이 되니까 새싹이 피어난 거죠. 그죠? 새싹이 피어나다. 싹이 피어나는데, 요 상태를, 봄의 상태를 겨울에서 또는 수에서,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화로 가는 과정을 봄이라, 목이라고 하는 목. 그러니까 목의 성정은, 자, 수란 성정은 어떤 아까 정지된 상태, 그죠? 움직이기 이전의 상태를 수라고 한다. 그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목의 상태예요. 움직여서 가장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 목적지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죠. 계속. 이 상태를 목이라는 거죠. 가장 목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놈을 기호를 또 가벼라고 붙여놓고, 또 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성장해 나가자요. 계속. 이 전체를 성장하는 이 전체를 갖다가 목이라고. 그럼 우리가 만체력 앱에 생년월일을 넣었을 때 목이 그 개수가 나옵니다. 보면은 목이 4개고 5개든지 이런, 만약에 제가 극단적 표현으로 합니다만 목이 에너지가 많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정은 어떨까요? 봄의 성정과 같겠구나. 또는 이때 우리 인간들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났어. 그죠? 어린 아이와 청소년기, 이 화의 시기까지 가기 이전의 상태, 목의 상태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거의 청소년기, 여기는 어떤 사회적
환경화는 사회적 활동하는 공간이라면 여기까지 가기 이전의 준비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의 상태는, 목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아, 어린아이들과 일단은 같겠구나. 어린아이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막 위로 기어 올라가려 하고, 그죠? 또 굉장히 의구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다음 굉장히 생각보다 행동 먼저 빠르죠, 굉장히. 그러한 상태를 목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성장과 발전해나가고 성장과 확장을 해나가는 이 상태를 목의 상태다. 그럼 목의 상태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이가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 그죠? 이런 이제 목의 에너지라고 말하고 기호를 그렇게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화의 상태가 여름의 상태라고 기호를 갖다 붙여놨는데 여름의 상태거든요. 여름이 어떻습니까? 여름은 온 천지 세상에 꽃이 만발하고, 일단은 그죠? 꽃이 만발하고 어떻습니까?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꽃이 만발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새싹이 자랐다라면 더 확산, 꽃이 만발하다는 건 뭡니까? 이 화의 성정이 그러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화의 성정이라면 아까 조금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화의 상태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가볍고 사교적이고 괜히 왜 밝은 공간이니까 어두운 공간과 같지 않거든요.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화기가 한 3개씩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지지에 있다면 내 마음속에 정열이 이글거릴 것이고, 천간에 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빠가 여기저기 많이 조용하게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죠. 많이.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꽃이 많이, 굉장히 화기가 잘,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간 하나가 뭐 화라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밝음이 있겠구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잘 모여요. 특징적으로. 목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누가 시작해놔 놓으면 여는 대박 확산을 탁 하는 거죠. 내가 사무실을 하나 내야 되겠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을 하나 내야 되겠다. 시작. 사무실을 개설하는 거죠. 사무실을. 목의 성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사무실을 얻어가 계약서 작성하고, 그냥 화기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래처를 하루아침에 거래처를 확 만들어 오고, 돈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 없습니다. 확 만들어 오죠. 그 화의 특징은 계속 나가려고 함. 그러한 상태를 화의 상태라. 그 화의 성정이다. 그 다음에 아까 계절적으로 여름이라 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그럼 여름에서는 가을로 가잖아요. 여름에서는 가을로 가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토죠. 거기에다가 토라고 합니다. 그 지금은 오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상을 내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오행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행은 우리가 아까 리기론에서 이치를 이야기한 거지만 명리에서는 이 하늘의 기운, 이 오행이란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지지라 했는 것은 현실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본래의 리기론하고 조금은 다르죠. 명칭이 달라요. 그 메커니즘은 같은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화에서 완전한 금으로 열어주려고 하면 이 토가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토 환경 속에서 화가 계속 퍼져나가고 더 확산되려고 하는 것을 그만하게 합니다. 더 키를 자라게 하고자 하는 것도 그만 자라게 하는 거. 그죠?
이러한 성정을 토라고 합니다. 그 토라는 걸 보면 양과 음이 동시에 있다. 그러니까 토라는 것은 양의 토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의 것이 있죠. 화도 양의 것과 음의 것도 있고, 목도 양의 것과 음의 것이 있어요. 이 양의 것과 음의 것이라는 것은 일단 음량으로 보면, 음량은 음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면서 이게 양이에요. 계속 더 성장하고자 함이 계속 양의 발전성이죠. 그 다음에 본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본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거, 음의 운동성이 양의 운동성과 음의 운동성은 반대적 운동성이죠. 운동성은. 그래서 이 토의 개입이란 것은 이 토가 더 이상 자라지 마 이거거든요. 더 이상 자라지 말고 금의 상태로 또는 금의 상태로 음적인 운동을 시작해서 결국은 수의 상태로 가기 위함. 그죠? 그래서 금의 상태는 가을이라 한다. 화의 상태는 계절이 없죠. 계절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토란 우리가 바깥이 지금 굉장히 밝죠. 저걸 우리가 저쪽하고 이쪽하고 보면 음양 쪽으로 이야기하라 하면 어떨까요? 저쪽은 양이죠. 여기는 우리 안에는 또 음입니다. 그죠? 자, 토의 개입이 있으면은 지금 저쪽은 우리가 오행적으로 보면 저기는 이 밖은 화죠. 그죠? 화, 양, 화. 안에는 금이든 수든 이쪽에는 양이고 이쪽에는 음인데 금이든 수든 이 안쪽은 음적이다 말입니다. 음적 아주 춥지가 않으니까. 자, 토의 개입이란 양기가 가득한 곳을 차단하고 더 양의 기운들을 발산하고자 하는 것을 그만하게 하고, 누가 그만하게? 여기 양의 토가 그만 자라게 하고, 음의 토는 다시 하강하게 하다라는 거죠, 기운이. 그리고 여기서 보면 화의 극이죠. 화의 극치에 토가 같이 있죠. 이래서 화토가 동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토가 역할은 구분되어 있죠. 역할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토의 역할이 잘해야지만이 온전한 금으로 환경을 변화할 수 있다. 화극금에서 또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여름 다음에 가을로 가는데, 현실적으로 가을로 가는데, 그러면은 화생금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토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여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에서는 어떻습니까?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얘기죠. 화생토 토생금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밖에 지금 굉장히 밝습니다. 덥습니다. 여기가 온전한 시원한 쪽으로 만들어 주려면 카텐이 탁 쳐야 되겠죠. 카텐이 흐지부지하면 열기가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카텐이 토예요. 바깥의 열기를 차단시켜줘. 여기 카텐이 제대로 된 카텐이야지만이 이 안이 제대로 된 금을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카텐이 다 찢어지고 뻐끔뻐끔하고 열이 그대로 딱 돌아버리면 토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토가 잘 있어야지 옳은 금의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예. 자, 여름의 상태에서, 그래, 토라는 것은 그러하다. 토를 다시 설명하면, 양의 운동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물체를 던지면은 내 손에서 떠면서부터 계속 올라가죠. 이 양의 운동성이잖아. 계속 직진하니까. 양의 운동성, 어느 시점에서 멈춥니다. 다 던져, 어느 시점에서 멈추죠. 올라가면서 서서요. 무엇 때문에 섞였습니까? 양의 토의 개입에 의해서 선 거예요. 뭐 중력이나 뭘 갈 것도 없고, 우리 명리적 이야기가 선 거예요. 다시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이때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거는 뭐가 개입했나? 음의 토의 개입에 의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음의 운동성이 시작해서, 양의 운동성은 내가 물건을 던졌을 때 그 극점에서 뭔가 쏟아냈죠. 아까
여기 서도한 것이 양토에 개입해서 올라가는 놈을 붙들고 음토에 개입해서 요 놈이 떨어지도록 만든다. 하강하게 만든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자연을 보겠습니다. 자연의 상태를 보면 모든 식물들이 어떻습니까? 자랄 때 이 뭔가에서 뿌리에 꽁꽁 얼어가 있다가 겨울에 뿌리들이 콕 얼어 있다가 주변에 자양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위로 돌출시킵니다. 봄으로 새싹을 피어나게 해서 계속 자라죠. 계속 자라납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이것은 양의 운동성이에요. 이 자라고 성장하고 확산하는 것이 이 양의 운동성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토에 개입이 되니까 우리가 토의 개입은 가을 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죠? 가을이라 하면 이 결실을 얘기하는 우리가 결실, 결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을에는 꽃 피운 것에 꽃이 떨어지고 그 안에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가을에 가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의 운동성으로 보면 온 천지 나무가 파릇파릇하게 물들잖아요. 그죠? 그 어느 10월 대구 팔공산 끝에 한 10월 말쯤에 단풍이 오죠. 그러면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이 나무 잎부터 보면 색깔이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봄, 여름에 이게 양의 운동성의 시작으로 그 끝까지 자양분을 머금고 다시 말하면 물기를 끌어올려가 이따가 토의 개입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그만해. 이 안에 내용물들이 하강해야 되잖아요. 자양분들이 또는 수기가 하강하니까 어떻습니까? 물들잖아요. 그래서 단풍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 천지도 모르고 이때는 뭐 천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어느 정도 나이가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뚜껑도 열리고 빠지기도 하고 그죠? 색깔도 변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그러한 때다 이 말이에요. 그 개입이 토의 개입이었다는 거죠. 토의 개입이 없으면은 이 양의 운동성은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의 변화가 없다. 세상 코까지만 변하잖아요. 변하면 그러면 어떤 무한대로 살아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왔다가 가야 되네, 변화해야 되네. 그래서 이제 음의 운동성으로 운동성이 반대적 운동성이죠. 태어나서 성장하고 계속 확산하는 것과 토의 개입에 의해서 또 거꾸로 어디로 내려가려고? 본래에 왔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본래에 왔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첫 시작점은 토의 개입에 의해서 그 첫 시작점은 금인 상태더라. 그래서 자연에서 보니까 꽃잎이 만발했다가 토의 개입에 의해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 안에서 열매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죠? 화급금이 잘 되죠. 토의 개입에 의해서. 그런데 토의 이 금의 결실을 맺는 거죠. 그 금의 가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떨어진 거는 떨어지고 다시 거둬서 추수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씨앗을 새로 겨울에 연구 개발해서 이래내 봄에 또 새로운 새싹을 피우게 하고 이 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윤회라고 이야기하죠. 윤회. 그죠? 이래서 이제 수의 본래의 씨앗인 상태로 돌아가기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씨앗인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죠? 재생산, 또 확산하고, 여름대로 꽃을 피우고, 또 다시 토의 개입에 의해서 그 기운들이 하강하고, 또 열매 맺고, 또 다시 들어가고, 본래대로 돌아감.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사람은 혼과 병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혼. 우리 요 안에 보면 여기는 천간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을 말한 거고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 그죠? 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 보이지 않는 생각, 기운 이런 걸 떠나는 거고 지재는 우리 현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간지지 이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있는 위치에 있는 글자를 통해서 목이냐 화이냐 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적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양, 여기 있는 것들은 양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음양이 같이 존재하잖아요. 혼과 백으로서. 자, 돌아가셨습니다. 본래대로 돌아갔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몸은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본래로 돌아가고 하늘의 영혼은 우리 영적인 것은 하늘의 양의 것이니까 양으로 본래에 들어간다. 이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본래대로.